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소식, 중국 소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소식 다 있습니다. 미국 지금 LA에서 폭동이 일어나 있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데 지금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무력 진압을 하고 있다 라고 그냥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파들은 정권을 못 잡으면 일단 폭력을 꾀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또 좌파 언론들은 그것을 또 거짓으로 선동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진실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시진핑의 권력이 지금 완전히 상실될 위기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공무원들 그리고 공기업 직원들 등 공직자들에게 정말 얼토당토 안 한 말도 안 되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시진핑이 마음이 쫄리고 있다. 이 방증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썸네일 보셨겠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기 위한 특급 열차 시동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의 이 경제 관련한 지적 수준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해군 초계기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그리고 우리 해상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해상 초계기죠. P3C 초계기 추락으로 순직한 4분의 우리 해군 그리고 그 자녀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을 한 지 지금 21시간 되었습니다. 21시간 됐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노당 권영국 후보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좀 어떻게 그럴 수 없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애국 시민들도 결코 죽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6월 9일 16시부터 성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10일 13시 기준으로 1억 5,434,305원의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21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은행 전산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6시간 빼면 15시간 만에 1억 5,400여만 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이 뜨거운 동참에 감사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 밤 12시까지만 이 성금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성금 모금 계좌는 보시다시피 국민은행 이 계좌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 깔려있는 빨간색 바에 깔려있는 이 자율구독료 계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들어오는 돈들은 저희 신인기도 국방TV에 보내는 후원금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이 성금에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왜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일 12시 이후에는 이 관련한 성금은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 다음부터 12시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돈은 우리 신인균의 국방TV 자율구독료 우리 국방TV의 후원금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이미 그렇게 분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정말 큰 금액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아무튼 제가 이 돈을 제가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 측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와 이 미망인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잘 강구를 해서 슬기롭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어린이의 미래에 정말 우리가 밝은 등불 하나라도 켜줄 수 있는 그런 애국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소식 첫 번째입니다.
지난 6월 6일부터 시작된 로스앤젤레스 불법 체류자 폭동이 격화되면서 미 연방정부가 병력 투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방위군과 해병대가 투입됐지만 시위는 전국으로 번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발동해 대규모 병력 추가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멕시코계 이민자들과 극좌 정치 세력이 연대해 LA에서 시작된 폭동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병력 투입을 확대하면서 시위대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사흘째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한 시위는 주요 관공서와 쇼핑센터 등 시설물에 대한 화염병이나 돌멩이 투척 등의 폭력 사태로 많은 부상자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제40보병사단 예하의 제79 보병여단 전투단 병력을 LA 일대에 6월 8일부터 긴급 배치했습니다. 미국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은 평시에는 주지사에게 있지만 연방법인 폭동진압법에 따라 경찰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 권한으로 지휘권을 행사해 미국 국내 문제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먼저 동원된 주방위군을 LA 경찰국과 LA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전력에 합류시켜 연방정부 청사와 주요 공공기관 시설 보호 임무를 부여했는데요. 시위대가 점점 더 과격해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지 시각 9일 오전부터 제1해병사단 예하 1대대 병력 700여 명을 추가로 긴급 배치했습니다. 이들 병력은 모두 시설 보호 임무에 투입되고 있고 이들에게 시설 보호 임무를 이관한 경찰 병력들이 시위대 해산 작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좌파 언론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대 해산에 주지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을 동원했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에 의해 과거 BLM 시위 때처럼 전국 단위의 시위가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선거에서 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 혼란을 조성해 정권을 흔드는 것은 어느 나라 좌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언론들 미국 언론을 그대로 받아쓰죠. 정말 뭐 뇌가 없듯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메이저 언론에 입사를 했는데 그걸 한번 검색해 볼 생각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류 언론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스 등은. 이 사진이 지금 평화적인 상태입니까?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우리 대한민국 시위대가 경찰차에 불 지릅니까? 그게 평화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경찰차에 이렇게 큰 돌을 수도 없이 집어던지고 저기다가 뭐 킥보드 같은 것도 집어던지고 위에 고가도로에서 경찰차 지나는 걸 그냥 돌을 이만큼이나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이걸 평화적인 시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적인 시위대에 군병력을 트럼프가 투입해서 무력 진압을 하고 있다. 고무탄을 쏘고 있다. 그래서 뭐 기자 하나가 고무탄 맞는 거, 자 이런 거 보여주는데 군이 그랬다. 이러고 있는데요. 자, 실제 군은 뭐 하냐? 일단 40보병사단 주방위군입니다. 예하의 79 여단 병력 300명이 들어갔어요. 300명 들어가서 이 사람들 뭐 하냐? 시설 방어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그리고 주청사 이런 시설 방어하고 있어요. 시위 진압에 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경찰들이 방어하고 있던 것을 군이 가서 방어를 하니까 그 유휴 인력들이 이제 잉여 인력이 남죠. 그걸 시위대에 투입한 거예요. 그러면 군이 고무탄 쏘았다 하고 하는데 그건 뭐냐?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자, 고무총 들고 있죠. 고무탄총. 이걸 쐈다라는 건데 이거 군 맞잖아.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폴리스라고 적어놨습니다. 폴리스 다 앞에 폴리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저희들 같은 전문적인 시각이 없으면 야 이거 군이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보면 조건 반사적으로 패치를 봅니다. 패치를. 소속이 어디냐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은 보죠. 보니까 폴리스라고 다 적어놓고 경찰 마크가 패치가 있어요.
경찰 스와트입니다. 스와트. 경찰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관계없이 LA PD입니다. LA PD. LA 경찰국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데도 트럼프가 하고 있다. 군을 경찰인데 군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걸 우리 언론이 그대로 받아 써서 트럼프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실을 보도해야 되죠. 그래서 진실을 보도한 끝에 뭐 나쁘면 나쁘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다고 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월 9일 미국 시간인데 이제 시작되죠. 추가 시위가 예고된 미국 도시입니다. 서부는 그냥 전부 다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 LA 쫙 다 있죠. 그리고 라스베가스까지 그리고 뉴멕시코주의 산타페까지 그리고 이제 오데오 연안의 미네폴리스, 시카고, 디트로이트 그리고 이제 동부 쪽에 뭐 쭉 있습니다.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그리고 샬럿, 아틀란타 뭐 이런 식으로 쫙 이제 시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트럼프를 흔들기 위해서. 마치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가지고 시위하고 흔들었던 것처럼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짓말 해가면서. 자, 이런 상황이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미국 교민 여러분도 많으실 겁니다. 트럼프가 군을 동원해서 시위 진압하고 있다? 아니고 군은 지금 해병대도 추가로 그래서 700명 더 동원됐는데 관공서 시설 경호에 나선 겁니다. 시위 진압은 그냥 경찰이 합니다. 그리고 시위대를 향해서 군복 입고 고무탄 쏘는 그 군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군이 아니고 LAPD 스와트들입니다. 경찰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CIA 차원의 공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팬데믹 때나 볼 수 있었던 집합금지 명령인데 이 명령이 오히려 중국 공산당과 공직사회 전반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체제 내부에서 작은 결사 조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기관과 국유 기업 내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나섰다고 에포크타임즈가 6월 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SNS 웨이보와 지후 등에 올라온 폭로 게시물들을 인용하며 대부분의 공무원과 국유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3인 이상 식사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라며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직장 동료들끼리의 모임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3인 이상 모일 경우 개별적으로 검열당국에 신고하고 면담 후 신청서를 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가족일 경우에도 3명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 조사를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3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은 지역마다 단속 수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베이징과 허베이성에서 유독 단속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술자리 자체가 아예 금지되고 2명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것도 봉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중국어 반체제 매체인 NTD 역시 정부, 특히 지방정부 재정난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수입이 줄고 해외 출장이 통제되는 등 공직사회 전반에 불만이 팽배하다라며 체제에 불만을 가진 내부 인사는 미국 CIA의 주요 표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 대한 공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CIA는 지난 5월 1일 중국어로 된 협력자 모집 영상을 통해 숙청이 두려우면 연락하라 라며 다크웹을 통한 접촉 방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오는 8월 베이다이허 회의와 사중 전회를 앞두고 시진핑 실각설이 도는 등 분위기가 매우 흉흉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작정하고 덤벼드는 상황에서 중국의 공직자 집합 금지 조치가 과연 체제 안정화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시진핑이 지금 얼마나 다급하면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직원 2명까지는 모여도 되는데 3명부터는 안 돼. 3명 이상 모이려면 사유서 적어내고 허락을 받아 라는 겁니다. 가족은 되고 뭐 그냥 일반인은 되고 하는데 공무원과 공기업은 안 돼. 왜냐? 이제 세력 결집이 공직사회에서 세력 결집이 되어서 반체제 결집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뭐 아버지와 자식이 또 이렇게 같은 그 직장 기업에 또는 시청에 뭐 근무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가족도 같은 자리에 3명은 모이면 안 돼. 공직자라면.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정말 기가 차죠. 그만큼 지금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미국 CIA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숙청이 두려우면 연락하라. 지금 여기 이 영상은 상하이에 있는 이 공무원인데 고민을 하다가 여기 CIA 컨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에요. 물론 뭐 연출이겠죠. 러시아에서 그렇게 해서 꽤 성공했지 않습니까? 자, 오는 8월 시진핑이 죽느냐, 아니면 지금 반대파 후진타옥의 공청단이 죽느냐, 그 상황이 올 8월에 결판이 나게 될 텐데, 그 상황이 직전에 지금 베이징과 베이징 주변에 있는 성이 바로 허베이성이죠. 하북성. 거기 가장 심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수도 부분에서 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국이 지금 어렵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도 좀 기대 좀 되시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지시를 그야말로 성심을 다해 받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돈을 뿌리겠다는데 라면값 2,000원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발상, 도대체 어떤 사고 구조가 작동해야 이런 생각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최소 2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6월 10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하셨다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는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경제 숨통을 틔우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민주당이 말하는 추경에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되고,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뿌려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추경이 새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말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국무회의로 넘긴 바 있고, 현재 준비 중인 2차 추경은 최소 20조 원 이상이어서 이달 중에 확정될 추경 예산은 무려 3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앞서 언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형태로 살포되고, 정부가 보조금을 대서 마련하는 여름 휴가철 할인 쿠폰, 소상공인 대출 탕감과 채무조정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데요. 대출 탕감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금 살포는 지역화폐 형태로 전국에 뿌려질 예정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어제 막대한 연쇄 추경을 통해 돈을 뿌리겠다는 사람이 하루 전 대통령실 비상경제점검 TF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 라고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점인데요. 우리 국민들 베네수엘라행 인플레이션 급행 열차의 출발에 앞서 뭐라도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속도감 있는 추경과 물가 단속을 해라. 물가 단속을 하라면서 돈을 확 풀면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고등학교 상업만 배워도 알 수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돈을 좀 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돈을 더 푼다? 아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등등 해서 지역화폐로 주겠다 하니까 지금 뭐 지역화폐 회사 코나이 같은 거 완전히 그냥 주식 막 불기둥으로 떡상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수지로 뭐 물이 어떻게 물꼬가 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래요. 자, 더 웃긴 거는 박찬대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대표적인 권한대행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 박찬대가 이재명에게 뭐라고 하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하셨다. 아니, 삼권 분립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에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요청, 부탁,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지시하셨다. 그래서 민주당은 스스로 총통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총통입니다. 총통. 자, 그러면서 라면 한 개 2,000원 진짜냐? 진짜 아니죠. 라면 한 개 2,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 돈으로 자기 손으로 하다못해 편의점도 한번 안 가본 사람입니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양파값 어쩌고 했다가 완전히 그냥 폭탄을 맞았는데 이건 그보다 더한 거예요. 라면 한 개에 얼마냐?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신라면, 안성탕면 이런 거 편의점 가서 한 개씩 사도 1,200원, 1,300원이면 삽니다. 대형마트 가서 5개, 4개 묶어둔 거 사면 1,000원도 안 해요. 근데 뭐 2,000원? 이건 프리미엄 라면 있죠. 뭐 신라면, 블랙 이런 거. 그것도 뭐 1,800원 이러죠. 라면 한 개 2,000원 진짜냐? 이 말은 뭐냐? 라면 값이 왜 그리 비싸? 말이 돼? 그러면 돈을 더 풀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가 확 생기죠. 진짜로 라면 한 개 2,000원인데 또 돈을 전 국민에게 확 다 풀어버리면 라면 값이 이제 3,000원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기초적인 경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재명 대통령은 날카로운 질문했다. 이게 날카롭습니까 이게? 빨아도 정말 이렇게 빨 수가 있습니까? 와, 기가 찬데요. 자,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 정말 공포 정치의 상징인데 그 로베스피에르가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이 파리 시내 우유값이 너무 비싸서 우유를 못 먹겠다. 이제 인플레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야, 우유값 이제 정부 통제한 거야. 우유값은 이만큼 낮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농업 하는 이 낙농업자들이 사료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유를 저가격에 시장에 풀면 사료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안 할란다 해서 소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도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없죠. 그래서 웃돈을 줘서라도 우유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암시장에서 우유값이 완전히 그냥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파리 시민들은 우유를 못 먹었어요. 그리고는 뭐 낙농업자 다 딸이 죽여버리고 뭐 이제 이랬는데 바로 그 정부 개입 물가 통제의 상징입니다. 이게 그걸 지금 이재명이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더 푼다. 아, 기가 찬데요. 그래서 이건 뭐냐? 바로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 출발합니다. 예, 손잡이 꽉 잡아야 돼요. 완전히 꽉 매야 됩니다. 이제 왜냐? 이름 자체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해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를 10년 만에 그냥 남미 최고의 부국에서 10년 만에 세계 최빈국으로 국민들 쓰레기통 뒤져서 살게 만든 바로 그 10년, 그걸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걸 지금 이재명 하겠다고 하는데 안전띠 한 개 매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마음 단단히 가져야 됩니다. 아니 라면값 2,000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더 푼다. 라면값 3,000원 만들 일이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